놀렸어? 왜? 동생이 나 놀려. 왜 놀렸어? 그래서 오늘은 뭘 저희가 알려주실 건가요? 알려드릴 거요? 그렇게 무섭게 말해주시면 제가 주눅이 들죠. 오늘 영어 잡지 영어 잡지 뭐 읽으세요? 이코노미스트 본격적으로 읽은 건 2020년부터예요. 어떻게 읽으시는지 소개해주세요. 평일에 하나씩. 사실 나는 이게 영어 잡지인데 영어 공부만으로 읽지 않고 그냥 시사 잡지를 읽는데 이게 영어로 되어 있고 영어를 쓰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쓰여진 매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딱 읽을 때 이걸 내가 영어 하겠어라는 마인드셋보다 이 영어라는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문제를 어떻게 위치 짓고 이 사람들은 뭐를 문제로 보는가. 근데 이게 번역해버리면 또 느낌이 다르잖아요. 맞아. 그래서 그거를 나는 영어로 받아들이고 싶어. 이게 약간 시작점이 그거인 거부터 말씀드려야 그냥 영어 공부하기라고 하면 이코노미스트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문체 자체가 굉장히 실용적이진 않아요. 전혀 실용적이지 않고 단어도 정말 어렵고 우아하고 이런 것만 골라오고 우아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요? 약간 취하고 싶 약간 그런 거 있죠. 이런 데 오면은 취하잖아요. 분위기에 약간 이런 그렇게- 취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취하는 거죠. 이런 말을 품위 있는 말을 하는구나 그런 느낌. 그래서 영어 자체 테크니컬하게 하려면은 사실 영어 잡지를 읽는 거, 특히 이코노미스트 읽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다. 그 팟캐스트를 듣고 원서를 읽는 게 차라리 낫다. 근데 나는 오늘 영어 잡지를 읽는 방법과 왜 읽는지를 얘기하겠다. 이거부터 약간 분명히 하고. 지금 눈빛이 초롱초롱해. 좋아하는 걸 말해서 그런가 봐. 그거 맞아요. 그거 정답이에요. 영어 공부할 때 애정을 가지는 약간 사랑하는 대상을 찾듯이 해야 지속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어 잘하고 싶어. 왜 잘하고 싶어? 그러면 여행 갔을 때 잘 말하고 싶어서. 아니면은 취업할 때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근데 그 영어는 아시다시피 언어는 맨날 해야 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빠뜨리면 금손실 나듯이 이렇게 가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 맨날 1시간 반 정도 맨날 하거든요. 영어 배늘이? 과외 학생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이거에 대한 사랑, 호기심? 내가 연결되고 싶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이렇게 매일매일. 왜냐면은 여행 가서 자유롭게 말하고 싶어. 근데 1년에 해외여행을 막 많이 가봤자 한두 번 가는데 그때 겪는 며칠간의 잠깐의 불편함으로 매일매일 1시간씩 공부를 한다? 웬만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이 맞아. 아니고서야 어렵다고 맞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막 뭐를 사랑하는 대상을 찾아야 된다. 이거가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저는 제일 현실적인 지속 지속 가능한 가능한? 공부 방법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서 또 고리타분한 얘기를 와, 그래서 어. 전 이코노미스트를 읽어요.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이 이런 게 되게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전 이코노미스트를 고른 거거든요. 한국 시사인에서 하는 방식이랑 또 달라요? 굉장히 다르죠. 시사인은 한국 국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뭐 트럼프 관세다, 뭐 탄소세가 부과된다 이래도 굉장히 한국의 관점에서 보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주간지고 이거는 그 학자들이 많이 보고 막 뭐 빌 게이츠 부자들이 제일 많이 보는 잡지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는 세상을 사실 보는 똑같은 현상을 어떤 좌표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질문이 달라지고 솔루션이 달라지는데 보지 못했던 관점을 이코노미스트가 저는 되게 잘 보여준다 생각하고 시사인은 조금 더 좌?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우거든요. 약간 그것도 있어요. 균형을 밸런스 맞추기? 밸런스를 맞춘데 여기도 보수인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중도 보수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리 다 다운로드를 받아놔요.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기사가 엄청 많은데 그중에 탑 5 이렇게 픽을 하는 거죠. 월화수목금 용어로. 그래야 님이 말씀하셨듯이 딱 시작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그 힘이 안 맞아요, 되게?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다운받은 거거든요. 저는 환경에 관심이 많으니까 전기차에 관한 기사 이게 처음에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요. 네. 처음에는 그냥 쭉 읽어요. 이게 제가 1회독을 한 거거든요.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참고 넘어가고 이해가 안 돼도 참고 넘어가요. 쭉 한 번 읽는 게 1회독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2회독. 와. 이때도 근데 사실 최대한 많이 낙서를 많이 안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얘기되고 있는지 여기 큰 제조업체 국가들 그리고 중국의 정부들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거죠. 등장인물을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됐고 이게 문제고 한 문단씩 읽은 다음에 시사인이랑 똑같아요. 허공을 보고 요약을 해요. 자기 말로 요약을 하고 영어로 해야겠네. 그쵸? 지금 여기 보시면은 1, 2, 3, 4, 5, 6, 7, 8, 9문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문단 읽고 나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네 단어로 써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쉬운 단어도 좋으니까 네 단어로. 안 보고 안 쓰는 보고. 거야? 그래서 제가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이거 읽고 안 보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게 한 문단씩, 한 문장씩.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을 똑같은 방식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죠, 두 번째. 이 과정을 하면은 여기 이런 게 생겨버리거든요. 1, 2, 3, 4, 5, 6, 7, 8, 9. 그러면은 이거를 쭉 한번 읽어봐요. 그럼 내용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이 글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겠구나 하고 제 마음대로 이 기사의 제목을 적어봐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라이팅이 조금 되는 거거든요. 여기가 리딩이고 여기가 라이팅인데 네 단어로 쓰는, 여기서 쓰지 않은 단어를 제가 쓰는 거. 최대한 기존 지식이랑 연결시키려고 동의어 같은 거를 많이 쓰고 제일 쉬운 단어로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떠오르는 단어를 쓰면은 그 중에 제가 쓰는 흥미로운 단어 같은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기는 제가 여기 꽂힌 거예요. Self-harming competition. 경쟁이 좋다는 게 생산적이어서 좋다는데 비생산적인 경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전 이게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저도 한국 사회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 전기차에 대해서 말하다가 전기차의 문제를 점점 확장시키거든요. 처음에는 그 전기차 산업의 문제다라고 하다가 산업의 문제인데 국가의 문제기도 하다. 부동산 마켓의 문제고 오버캐패시티 문제고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방식으로 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문단으로 쓰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작은 문제를 글로벌 디멘션에 위치를 지으면서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세계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 기사에서는 이게 전혀 없지만 예를 들어 중국 거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한국 기업이 뭐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가는 게 많고 경제 모델에 대해서 어떤 시사점을 주고 트레이드에 대해서 공급 사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이코노미스트를 읽는 사람들은 보통 세계의 결정권자들이란 우리 말이에요. 대사님도 읽어. 그러니까 이거 그런 사람, 그런 뭐라고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퀘스천이 다른 거거든요. 다른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탄소세가 올라. 그러면은 우리는 소비자니까 그럼 내가 돈을 더 많이 내겠네? 이 질문을 하면 당신은 소비자인 거죠. 근데 탄소세가 올라서 이게 뭐 정의로운 전환의 어떤 문제야? 라고 하면 이건 뭐 NGO나 국제기구들이 하는 질문이겠죠. 그래서 그 질문의 크기가 당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가 꼭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도 나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가? 그릇을 크게 만드는데 전 되게 큰 영향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크게 보는 거? 질문이 있는데 네. 이거 읽다가 근데 단어가 모르면 이때 찾아봐도 돼? 아니야, 이때 참아야 돼. 무조건 참아. 참아. 근데 이해가 안 되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때도 참고 내가 이해한 만큼만 써. 그만이라도? 이게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난이도 선택을 잘 해야겠네. 맞아요. 저는 이걸 왜냐면 저는 오랫동안 읽어왔으니까. 네. 인문학 원서가 됐든 아니면 뭐 가디언즈 기사가 됐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영어 말고 나는 이 내용을 흡수하고 있다. 이게 영어로 쓰여져 있고 이 사고방식으로 쓴 거를 흡수한다는 생각으로 해야 되고 그래서 반복 작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반복하는 사이에 이해가 생각보다 단어를 맞아, 한 맞아. 번만 읽고 단어 찾아보는 것보다 맞아. 하나 모르는 채 3회독, 4회독, 5회독 하는 게 훨씬 이해가 좀 인내심을 가져야겠네, 사람들이. 제발. 제발요. 이건 진짜 그냥 이해하려고 이 대상에 연애하듯이 막 그치만 알았어. 내가 인내심을 발휘할게.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랑이란 단어를 쓰는 게 사랑이야 견뎌주겠네, 이 답답함을. 제발. 맞아. 그렇게 하는 게 이해도.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내가 정리를 해보자면 좋아. 1회독 때는 그냥 러프하게 한 번 쭉 읽고 2회독을 하면은 문단별로 읽은 다음에 허공을 보고 한 번씩 생각하고 또 다시 쓰고 해서 다 하는 것까지가 2회독. 이해독하고 한 번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근데 완전 잘못 짚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과정이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도 연인을 완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걸 막 너무 하나를 세세하게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이제 집착이 되고 뭔가 건강하지 않은 관계가 되는 5회도 괜찮은 거네요. 괜찮아요. 근데 2회독이니까 우리한테는 3회독, 4회독, 5회독의 시간이 있어요. 그 제목까지 쓰는 게 2회독? 이 사람이 본질적으로 하고 싶은 뿌리는 이 얘기구나. 그래서 저는 어떻게 썼냐면은 전기차의 가격 전쟁이 중국의 경제 모델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렇게 썼어요. 저는 이게 그냥 이 인더스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공산당의 프로덕티브 컴피티션에 관련된 말을 하고 있다 생각해서 그래서 했습니다. 이제 혹시 넘어가도 네, 될까요? 좋습니다. 제가 이거 찍으려고 원래 상당히 다 하는데 하고 이게 3회독이에요. 네. 2회독 한 거에 겹쳐서 썼는데 이제 영어를 조금 찾아봐도 되는 시 이제는 내용 숙지가 그래도 꽤 많이 됐어요. 왜냐면 내 단어로 옮기고 그걸 한번 보는 순간부터 한 50%는 이해가 됐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이해하고 첫 문단을 보면 첫 문단 처음에 봤을 땐 뭔 얘기인지 모르겠는 거야. 맞아.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전체 맥락하니까 아, 이 문장이 중요한 핵심 문장이었구나가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 문단에 여기서는 주제를 이미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레이스트 발음이 이 EV 산업이 이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큰 문제를 상징이 되어주고 있다. 이게 아까 제가 제목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제 희열을 느끼는 거죠. 아, 이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했구나. 처음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는 이게 안 들어왔거든요. 마음이 통한 거네. 너무 좋지. 이제 나 너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너가 이미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약간 얼마나 행복해요? 너 나 비웃는 거 아니야? 신이 나요. 근데 뭐가 초록색이고 뭐가 노란색인지 구독자들은 궁금하거든. 아니, 왜 노란색은 그 큰 줄기. 옛날에 다 하이라이트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 그냥 라이트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이게 본 뿌리였지라는 거를 노란색으로 하고 이거 좀 노란색은 숫자 나오는 거 뭔가 조금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수치 같은 거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더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런 거고 이 찐노랑이 약간 주제? 이것만 알아도 이 기사를 다 잘 읽었다라는 걸. 초록색은? 초록색은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를 하이라이트 하기보다 내가 쓸만한 부동사 같은 거. 부동사? 그게 뭐야? 부동사? 부동사, 동사랑 전치사 붙어 있는 거. 예를 들어, 그걸 부동사라 그래? 너는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뭔가 call하고 for 하면 요구하다, call 하면 전화하다. 영어는 쉽게 말해야 제일 잘하는 맞아. 사람이잖아. 약간 어려운 단어, 뭐 미국인 현지인들만 아는 표현 이런 거 하기보다 보기에는 그냥 call 쉽잖아. 뭐 work 너무 쉽잖아. 이런 건데 walk you through 하면 자세히 너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 이런 쉬운 단어를 많이 그러네. 쓰고 그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적절히 사용하는 게 영어를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단어는 사실 특히 이코노미스트에 있는 단어는 몰라도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단어 모르는 게 한 개인가 두 개 있었거든요. 한 개랑 두 개밖에 없어요? 저는 재수가 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여기 제가 초록색으로 한 걸 제가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 그렇죠. 왜냐면 프롬프트 이런 단어니까. 근데 프롬프트인데 거버먼트한테 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은 읽은 다음에 이거 프롬프트 내가 평소에 잘 쓰나? 라고 말하고 이거 이제 내용 숙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장 하나 보고 내가 이해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이 말을 기자가 돼서 쓴다면 어떻게 할까 하고 내가 만약에 프롬프트 거버먼트를 못 써요? 그러면 이제 초록색으로 쓰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해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 되는 게 내용을 모른 채 이거 외워보라고 하면 안 나오거든요. 맞아. 저는 이미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이게 썸머리까지 해놨어.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 숙지가 지멋대로라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할까 할 때 이게 바로 안 나오면 내가 평소에 말하는 패턴의 뜻 말고 다른 표현을 쓰는구나. 이렇게. 좋다. 이거 진짜 실용적이다. 네. 예를 들어 이것도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뭐 어떤 가격에 팔고 있었다라는 건데 저는 에러덴이라고 안 할 것 같거든요. back at the time 이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하면은 되게 효율성 있게 단어를 그러네. 구성하겠다.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하는 거. 와, 좋다. 이게 단어에 연어 관계가 있잖아. 뭐가 짝이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맞아요. 같이 외워야지. 맞아요. 이 100레씩만 외워봤자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아무장나 이런 식으로 영어 공부는 아까 2회독 할 때 네 단어로 쓰면서 한 번 했고 이제 세 번째는 표현을 하는데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표현인가 이거를 해야지 백날 단어 외워봤자 쓰잘데기가 없어요. 재밌다. 쓰잘데기가. 그래서 이걸 한 단계 더 나아가면은 내가 요즘 관심이 있다 하는 주제로 Trump government를 써본다던가 이것도 그냥 허공에 대고 많이 하는 거죠. 요렇게까지가 3회독이에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시사인 잡지할 때는 제가 제텔카스텐에 썼잖아요.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제가 연구 논문 쓸 때 인용할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화를 해놔야 그거를 연동되게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디지털 플랫폼에 하는데 이게 옵시디언이거든요. 옵시디언? 네.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할 수 있는 단계까지 못 와서 말을 하고, 뭐 언제 나온 기사인지 쓴 다음에 여기 그 제목이랑 부제까지 여기까지는 그 잡지에 있던 거예요. 그 시사인 잡지 쓸 때 했던 AEP 방법으로도 쓰는데 프랑스어랑 글로벌 인재가 뭔가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그냥 언어를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세상에 무슨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솔루션을 내가 제시할 수 있느냐, 이거를 하는 사람이 전 글로벌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에 플러스 언어가 따라와야지. 언어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냥 언어 잘하는 사람이 글로벌 인재가 되면은 뭐 네이티브 사람들이 다 글로벌 인재겠죠? 그래서 그런 글로벌 인재가 되고 커리어적으로 글로벌한 무대에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그냥 그 마음 플러스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지? 그리고 이거에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싶지? 라는 고민을 할 때 기회가 훨씬 잘 찾아와요. 왜냐면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코노미스트가 세상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그러니까 뭐를 문제라고 하고 있지? 에 대한 인사이트를 정말 직관적으로 영어로 받아들이게 하는 정말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림에도 형식이랑 내용이 있잖아요. 내용은 어떤 메시지를 담느냐, 형식은 뭐 그거를 뭐 스케치를 할 거냐, 채색을 할 거냐, 어떤 스킬을 하는 거냐인데 너무 우리나라는 형식에만 치중하는 느낌? 그 내용이 있어야 이 작품 더 보고 싶다, 이 사람이랑 더 얘기하고 싶다가 되는데 내용 없이 스킬만 하면 그냥 스킬적으로 좋네 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영어는 그냥 그 스킬이고 하고 싶은 말, 메시지가 있어야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많이, 그래야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는데 그 내용적인 면에 대한 투자가 좀 적지 않나, 사람들이 공부라는 것을 할 때. 그래서 영어 과외할 때도 하고 싶은 말이 명확하게 있고 메시지가 있는 사람들이 진짜 영어가 훨씬 더 많이 늘어요. 공백 기간이 길어서 결혼식을 해가지고 다음 주 여기까지잖아요. 컨퍼런스예요. 여행 아니고 지금 제가 컨퍼런스는 시댁. 컨퍼런스 갔다가 맞아요, 프랑스와 고향에 가서 뭐 안 했어? 안녕. 안녕.